최근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6학년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적과 충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초등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정말 짜증이 나요. 그런데 충고는 더 짜증나요. 유재석 씨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도 그 짧은 순간에 웃으며 정말 지혜로운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충고가 싫은데 어른들은 과연 좋아할까요? 어떤 일이든 지적과 충고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내가 보기엔 충고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며 비난하거나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피곤해지기 마련이고 특히 비난과 충고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져 분노와 적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고 깨우치기 전까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도 쉽게 충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과 충고는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 없는 조언은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방적인 통행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며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지고 결국 다툼으로 번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는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이나 과도한 걱정보다는 진정한 다정함에서 우러나오는 격려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를 응원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이해와 격려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이나 친구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더 나아가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하며 반드시 해결책을 찾기보다 단순히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공감이 없는 대답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경청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많은 이들이 잊고는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단순히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대답이나 적절치 않은 말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며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존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아름다움입니다. 셋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에서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의 문제를 겪게 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며 위로를 가장에 상처를 주는 사람, 친구의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녀 자랑에만 열중하는 사람, 또는 심각한 고민 상담 중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점심 메뉴를 묻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화 상대에게 무례하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잘못된 의도가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말하며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를 우선시합니다. 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이와 같은 무의미한 대화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대화를 환영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 대화를 시도한다면 서로 자기 말만 하느라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보면 마치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히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과는 다시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말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함부로 하는 행동은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며 신뢰를 잃게 합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말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생각 없이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돈이 생기거나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평소 연락도 하지 않던 친척들이 갑자기 찾아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좋은 투자 기회를 권유하거나 가족 간의 정을 내세워 돈과 관련된 부탁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람보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돈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필요 이상의 의사소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침묵도 대화의 한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색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 또한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어색함을 채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자체가 하나의 대화 형태로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면 때로는 말수를 줄이고 침묵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혼 없는 대화보다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단순히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침묵 속의 대화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굳이 말로만 소통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침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순간 자체를 즐기며 말없이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결국 충고를 멈추고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면 충고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고는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배우고 성장해갑니다. 충고보다는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혜의 샘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